2부 시작할까요? 네. 네, 2부 시작했는데요. 저희 독립출판에 대해 더 깊이 얘기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각자 준비해온 질문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이제 서로 공유해 봅시다. 일단 죄송한데 그 전에 독립출판 먼저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모르시는 네.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홍대에서 가가칠칠 페이지의 서점을 운영하고 계신 서점 사장님께 일단 독립출판이 어떤 시스템인지, 뭐 그런 무엇인지 설명을 전체적으로. 토스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 가가77페이지 운영하고 있는 이상명이라고 2부에도 나오게 됐고요. 먼저 사전에 질문지가 제공이 안 돼서 제가 지금 그냥 아무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네, 질문지 없이 지금 여기 와서 막 질문지를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생으로 나갈 것 같아요, 말이.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독립출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 지금은 약간 독립출판의 개념이 약간 모호해지긴 한 것 같아요. 최초에 우리나라에서 독립출판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을 때는 당연히 글을 쓰고 컨텐츠를 만들고 편집을 하고 인쇄를 하고 이걸 다시 재분을 해가지고 책으로 나오는, 그리고 유통까지 모든 면에서 한 명이나 한 그룹이 이렇게 다 만들어 왔던 게 독립출판이라고 한다면은 외국에도 그런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ISBN이나 이런 걸 전혀 안 받고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독립출판으로 나오는 책도 독립출판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쉽게 ISBN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 출판사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한 출판사에서 각 장르별로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출판사를 하위 구조로 낸다거나 하는 형식을 빌어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 네, 말씀하세요. 그냥 ISBN은 그 바코드 아래에 있는 숫자를 말하는 거라고 말하고 싶어서. 네. 인터내셔널 점점점 이렇게. 저는 처음에 이런 수업 들을 때 남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저만 모르는 것 같아서 되게 슬펐거든요. 단어 설명 같은 게. 네. CMYK 이랬는데 그게 뭐야. 그래서 알기는 없었어요. 아닙니다. 아주 바람직한 질문입니다. 계속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이런 책이 어떤 책이고 몇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크기로 되어 있고 하는, 그리고 언제쯤 나왔다고 하는 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바코드고요. 이거는 국내에서만 생성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같이 생성을 되는 거니까 그 점은 그냥. 네, 혹시 ISBN을 받으면 나라에 책이 보관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네, 맞습니다. 네, 한 권씩 그래요? 가져간다고. 2권을 납본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ISBN에 등록을 하면은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줘요.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그래서 하면은 이제 나라에서 한 권을 사줘요. 납본을 2권을 하게 됐을 때 한 권을 한 사주기 권만 때문에 사주나요? 한 권뿐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옷장 살 때 생각나네요. 2개를 하나 가격에 사는. 맞습니다. 그래서 2권 가져가면은 이제 하나는 도서관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관을 하고 나머지 한 권을 이제 각 지방 도서관에서 만약에 신청을 하면은 그쪽으로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책 같은 경우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 한 권 있고 한 권은 제주도에 있는 한경면 도서관 그쪽에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책을 내셔서 ISBN을 발부 받으시면은 2권은 무조건 납본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나의 포근했던 안현동이라는 책을 내신 박재현 작가의 친절한 설명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상태고요. 출판사란 이름을 달고 나온 책이 대부분인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독립출판의 기준은 책을 냈을 때 그 책에 담겨 있는 작가의 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51과 49라고 놓고 봤을 때 작가가 한 역할이 50일 이상이 되면 저는 독립출판으로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개념 자체는 좀 모호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색이 조금 더 독자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책을 저는 독립출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되게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되게 멋진 말씀. 행복하다. 네, 독립출판 좀 특징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거리의 문제긴 한데 독자와 작가의 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립출판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정 교율은 당연히 거의 대부분 거치겠지만
뭐 편집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윤색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문가의 손길을 거의 빌리지 않고 아니면 본인이 전문가일 경우도 있겠지만은 본인이 전문가일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언어를 그러니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가 자신만의 언어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서 독자와 그 작가와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정제되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에 꼭 좋은 말이라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꼭 맞는 말이라도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자의 어떤 영역이 있고 각자의 맞아요. 특색이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 충분히 존중받아서 좋은 창작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 네. 박수 나와야 돼. 저는 그림책을 독립출판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많이 없나요? 생각보다는? 생각보다 많이는 없는 것 많이는 같아요. 에세이나 산문집이나 뭐 여행기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랄까 서점 가면은 저희 독립 서점에 가면 인기 있는 책들은 작가들도 알고 손님들도 아시잖아요. 네. 요즘 이 책 잘 나가 이러면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책 중에 그림책이 되게 많아서 네. 제가 생각하는 거에는 뭐 바게트 호텔이었나? 그냥 등등. 그러고 보면 또 많이 있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인기 있는 장르에는 매번 그림책 음. 작가님들이 많이 계셔서 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림 그리시는 분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제 건가 인맥이 싶네요. 없는 것 같아요. 작가분들은 계시고 제가 인맥이 없는 걸로. 자가 성찰. 네, 제가 인맥이 없는 걸로. 네, 열심히 작업해주세요, 작가님들. 네, 작가님도 열심히 작업해 주시고요. 네, 저도. 네. 네, 지금도 숫자는 충분히 많은데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글 쓰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다양한 걸 하고 앞에 앉으신 글지마 작가님처럼 춤추시는 분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글 쓰는 분이 소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한때는 약간 2017년도인가 16년에는 시가 되게 많이 나왔던 시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소설은 뭔가 아직 히트를 받은 적이 없는 느낌이랄까. 소설 좋죠. 네, 좋은 소설들도 은근히 많아요. 맞아요. 독립출판에 보면은 최은경 작가님의 그 도착하는 계절? 그 소설도 진짜 재밌거든요. 그거랑 남현호 작가님의 이유 없이 거지 같은 일. 인생이 거지 같은 것들로 채워진 이유. 네. 죄송합니다. 네. 몇 개는 맞췄네요, 단어를. 그것도 소설인데 되게 재밌어요. 뭔가 이입이 되게 잘 돼가지고. 거의 팩션에 가까워서. 네, 그거 맞아요. 그래서 더 와닿았나? 좋은 소설들도 많아지고, 좋은 동화책도 진짜 많아지고. 네. 지금 작가님 울려고 지금 약간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동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인맥이 갑자기 동료라고 노래 부르고 인맥이 한 분은 없다가. 춤추시고 한 분 노래 부르고. 네, 아무튼 이게 혼자 하면은 외롭기도 하고 좀 힘든 길이니까 서로서로 많이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갑자기 고해성사를. 작업을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독립출판의 장점이 또 이런 거인 것 같기도 해요. 작가들끼리 모임도 많이 갖게 되고, 관심이 있으면. 모임이 많나요? 아, 예? 네. 네. 많이 나오세요. 그렇습니다. 네. 모임을 본인이 만드시면 될 것 아, 같아요. 제가요? 동화책 작가님. 책을 준비하고 있는 동화 작가들 모임 이런 거 본인이 만드시면 스터디 같은 거 만들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터디 그룹. 그림 스터디? 네. 재밌겠다. 그렇지만 책을 만드시는 분들. 만. 좀 그런가요? 전 받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충분히. 해보세요. 네. 화이팅! 화이팅. 자, 그래서. 독립출판은 저희가 설명을 한 건가요? 아, 네, 지금 한 것 같은데, 잘 이미. 들은 것 같겠죠? 네. 그럼 이제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그래도 되는 걸까요?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는 제가 쓴 질문이었어요. 이제. 네네네. 손님께서 사장님께 책 추천을 부탁드리면 혹시 부담스러우신지. 약간 부담스러워 이 얘기를 지나가다 들은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손님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혹시나 부담스러우실까 해서 질문을 하게 됐어요. 네. 어떠세요? 뭐 추천 자체가 크게 부담스럽진 않은데 네. 이게 추천이라는 게 일방적인 거보다는 그래도 상호작용을 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그 어떤 독자분의 취향이라든지 평소에 어떤 책을 보시는지 물론 잠깐의 대화로 그 모든 삶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책을 추천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일단은 잘 나가는 책, 많이 팔리는 책 위주로 하면서 이걸 추천한다기보다는 이 책이 잘 팔리고요, 이 책이 잘 나가고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약간 마이너한 책은 저는 이 책을 좋아합니다라고 하고, 그 중간에는 또 이렇게 여쭤봐요. 어떤 책을 평소에 보시는지, 어떤 책을 좋아하시는지. 물론 저라고 저희 책방에 있는, 작가분들께 되게 죄송한 얘기인데, 책방에 책이 늘어나기 전까지 얼마 없을 때는 거의 다 읽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저희 책방에 지금 들어와 있는 책만 해도 거의 700권? 그 정도 되니까 이거를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잠깐 훑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안 읽은 책도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사죄 말씀드리고요. 고해성사. 700권을 인생에서도 못 읽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사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읽은 선에서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독자분들 혹은 여기 오셔서 이렇게 책을 찾으시는 손님분들과 여쭤봐가지고 같이 살 책을 고르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이게 뭐 직접적인 추천 자체는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제가 갖추고 있는 게 그렇게 충분하지 못해서 약간 죄송한 마음이 있을 뿐, 그 자체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책방을 운영하면은 당연히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찾아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박수 쳐야 되네. 진짜. 왜 그러세요? 네네. 그러면 요즘 들어서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딱딱딱 바로 질문하시는데, 네. 되게 미뤄둔 숙제처럼 질문을 하고 계신데, 아까 잠깐 저희가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틀 전, 3일 전, 이렇게 아주 더운 날에 머리가 되게 기신 남자분이 이렇게 책방으로 들어오셔서 저 입고하러 왔는데요 라고 하시고 앉으시면서 덥네요 라고 하셔서 제가 냉큼 이렇게 커피를 내려서 드리면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원래 디자이너셨는데 디자인 회사를 6년 7년 이렇게 다니다가 본인이 너무 카레를 좋아했던 거예요. 카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는 카레집을 차려야겠다, 카레 가게를 차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디자인 회사를 그만뒀대요. 그만두고 일본으로 카레 여행을 떠난 거예요. 와, 진짜 멋있다.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책을 쓰시고 한국 돌아와서는 본인이 이렇게 카레집 차리는 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카레 가게에서 일주일에 3일씩 알바를 하는데. 너무 귀여워. 뭔가 왠지 모르게 귀여워. 되게 청춘 드라마 같은 느낌이에요. 뭐 귀신분이. 네, 그분 얘기를 막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날 너무 카레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입고를 받고 퇴근 시간만 기다렸어요.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퇴근 시간 기다리고 난 뒤에 퇴근하고 근처에 있는 카레집을 뒤져가지고 바로 카레를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그 카레집이 되게 유명한 집이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진짜요? 그래서 카레를 엄청 먹고. 엄청 드시고. 네. 저도 이제 책방에서 책을 사는데, 저희 책방에서 책을 되게 많이 사는 편인데, 아마 제가 저희 책방에서 책 제일 많이 살 거예요.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예전에 막 생일 선물이나 뭔가 선물 드릴 일 있으면 다 책 선물 드리고, 줄 수 있는 건 책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이거밖에 없다, 약간 이래서 내 모든 걸 다 주겠다. 책 드리고 그렇게 했던 일화가 있는데, 이 일화에 나온 책이 노래라는 작가고, 물론 본명은 따로 있겠지만 필명은 노래라는 분이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 카레인가? 잠시만요. 제가 제목을 맞아. 작고 확실한 행복 카레. 작고 확실한 행복 카레라는 책인데 지금 책방에선 다 나갔어요. 그래서 재입고 요청을 하긴 했는데 2, 3일 전에 입고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틀 3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순식간에 다 팔려가지고. 카레를 만드는 과정도 있나요? 만드는 과정도 있고, 네, 카레집 추천도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카레도 있고, 그걸 에세이로 썼는데 본인은 되게 고민이 많더라고요. 친구분들에게 이렇게 책을 보여주니까 텍스트가 너무 많다, 읽기 힘들다. 그래서 다음 책은 좀 약간 이미지를 많이 넣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던데, 사실 이미지보다는 본인이 손으로 그린 그림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그것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거 한 번쯤 보시고 그날 저녁에 카레 드시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완벽하고 진짜. 저녁 카레. 물론 카레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인도 쪽 카레도 있고, 일본 쪽 카레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익숙해져 있는 맛인 오뚜기 3분 카레도 있고. 카레는 만들어 놓고 좀 숙성시키고 그 다음날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제일 맛있어. 냉장고에 넣었다 먹는 게 다시 끓여서. 그게 되게 맛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다음날 데우다가 냄비 바닥을 태우는 그거만 조심하시면 정말 맛있게 진짜. 드실 수 있어요. 맞아요. 좋아하시는구나. 안 좋아하시는군요. 네. 하이라이스를 더 좋아합니다. 하이라이스 맛있죠. 하이라이스는 케첩이 들어가니까.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다. 먹고 싶다. 그죠? 오늘 그럼 급식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이라이스. 저희가 원래 방송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음. 끝나고 꼭 그 메뉴를 찾거나 그 비슷한 메뉴로 뭐 밥을 저녁에 카레 먹으러 때우는데 가면 되지. 오늘 되게 불안하게도 그럴 것 같아서 카레 먹으면 됩니다.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와서 카레를 먹고 왜 3분 카레 맛이 아니냐. 내가 기대했던 맛이 왜 아니냐. 싫어하시는 거예요. 익숙했던 맛을 익숙했던 맛을 찾을 수 있다. 근데 이제 2숟가락, 3숟가락 드시면 이제 이런 맛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특이하다. 재밌다. 어쨌든 한 번쯤 읽어보시면 제 생각에 나쁘지 않을 거예요. 네. 저도 지금 집에서 읽고 있는데 재밌게 읽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네. 추천해주시는 책은 그 책이었습니다. 국밥 시간인 카레입니다. 진짜. 표지도 예뻐요. 노란색으로. 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어디선가. 네. 인스타에서 보지 않았을까요? 인스타에서 보셨을 거예요. 네. 지금 저희 책방 입고하실 때 입고한 책방이 3군데라고 하셨거든요. 그쵸. 네. 진짜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지연 작가님이 써주신 4번째 질문 되게 모두에게 묻고 싶었거든요. 기성 출판과 독립 출판의 경계가 꼭 나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뭐랄까 독립 출판의 그러니까 둘 사이의 경계가 되게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뭔가 글은 내가 썼는데 그거를 이제 출판사에 보내는 게 아니라 주변에 편집할 수 있는 분한테 보내서 책을 만들기도 하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욕을 되게 좋아하시는 49, 50일 이런 경계도 좀 애매하고 근데 굳이 나눌 필요가 있냐 싶기도 하지만 저는 원래 기성책을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제 책에 오타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타와 맞춤법 틀린 걸 되게 싫어해서 기성책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또 생각해보면 이게 그냥 그 습관에 길들여져서 내가 이 책을 좋아하는 건 아닌가. 이 책의 다양성은 그걸 틀렸다는 이유로 내가 무시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그냥 혼자는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다른 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요새 서점을 다니다 보니까 서점 사장님들 하시는 얘기를 가끔 듣는데 요새는 기성출판이랑 독립출판을 같이 이제 판매를 하시는 서점이라도 꼭 이 손님이 오셨을 때 이게 독립출판이에요 라고 얘기를 안 하시는 서점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굳이 구분을 하지 않으셔도 오히려 손님들이 그냥 알아서 보시고 그냥 사가시고 이러시는데 그냥 기성책이라고 생각하고 사가시지 않아요. 그분들한테는 그냥 다 똑같은 책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약간 정말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작 방식? 그냥 우리만 알고 있듯이 약간 우리만 나누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약간 제작 방식의 차이일까? 혼자 제작하는 거랑 개인이든 팀이든 제작하는 방식이랑 아예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서 나온 책. 우리는 그 차이를 알고 있지만 독자들은 그런 정도 차이까지는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작가들 빼고는 오히려 또 사장님들 빼고는 그런 경계가 독자들한테는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그 독립출판이라기보다 책이 어떻게 혼자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쓰는 게 있는데 거기에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딱 약간 두 부류예요. 처음은 한 분은 독립출판 최근에 접해서 궁금했는데 이런 과정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면 저도 나름 책을 많이 읽었다 자부를 했는데 이런 뭐랄까 시장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다고 저도 작가님이 추천해주신 서점 가볼게요. 이런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나름 책을 좋아하고 그쪽에서 일을 할 거라 자부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게 있는 줄은 안지 한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저도 만약 지금까지도 그럼 독립서점을 안 들렸다면 기성출판, 독립출판 누가 얘기 안 해줬으면 몰랐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요? 네. 또 말씀하실 줄 알고. 생각이. 저는 기성출판하고 독립출판하고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좀 더 기성출판이
보기 쉽고 평소에 많이 읽었던 느낌? 그냥 형식 같은 익숙한 느낌? 그냥 그런 거라면 독립출판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재단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주제나 그런 거에 관해서는 독립출판물이 어떻게 보면 더 신선한 것도 많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굳이 이렇게 막 칼로 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저도 그냥 독립출판을 알게 된 게 얼마 안 되긴 했거든요. 근데 내가 독립출판을 해야지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책을 자연스럽게 작업을 그냥 그림을 낱장으로 그리는 것보다 이야기를 넣어서 여러 개를 엮어서 책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거지. 독립출판이 이러니까 독립출판이 나랑 맞네. 이거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독립출판이어도 수준 높은 책도 되게 많고 기성책인 줄 알았는데 출판사 이름도 있고 이래서 기성책인 줄 알았는데 ISBN도 다 있고 이래서 진짜 기성책인가 했는데 독립출판인 것도 많고 그래서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분간을 하기가 저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럼 다들 약간 경계가 꼭 필요 없다는 느낌? 저는 책이란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 하나의 장르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크게 경계를 하거나 구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어떤 형식으로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고 어떤 문화든 시간이 지나면 다 섞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독립출판 자체도 뭐 크게 제가 책방을 처음 열었을 때 그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아저씨 분들 뭐 나이 드신 분들, 주변 아주머니 분들, 심지어 젊은 사람들까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몇 분 있었어요. 시비를 거는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독립출판물을 손에 들고 이게 책이냐? 이걸 돈을 받고 파느냐? 잘 만들어야 뭐 거기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만든 책 아닌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책을 저희 책방에 갖다 놨다는 거는 제가 앉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고 이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충분히 설득력을 보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답 하나밖에 안 했어요. 그것도 책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식이 있잖아요. 요리 같은 거. 요리가 있는데 식당에서 만드는 요리가 있을 거고 집에서 엄마가 만드는 어머니가 만드는 요리가 있을 건데 식당에서 만드는 요리만 요리고 어머니가 만든다고 해서 요리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다 각자가 책이고 지금 놓여있는 위치가 조금 다른 거고 그 사회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포지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기대치일 수도 있는데 식당 가면 더 맛있게 먹어야 되고 어머니가 해주는 거는 뭐 그냥 대충 먹어도 된다 이렇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는 다 크게 경계가 없이 이렇게 섞이고 무너지고 하면은 그때 또 뭔가 다른 장르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뭔가 독립출판이 아닌 다른 이름을 달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뭘까? 이렇게 편먹고 있다가 저거 뭐지? 라고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을까.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면 걔들끼리 뭉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발전돼 나가는 계속 거는. 그게 뭐 발전에 가깝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융합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책이라는 카테고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데 굳이 지금 와서 뭔가 독립출판물은 우리가 독립출판물이다. 기성출판물은 기성출판물이다. 이렇게 거기를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지 그 책들 자체는 그게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냥 한 발 떨어져서 보면은 다 책이고 다 창작물이고 다 나름의 가치가 있고 이걸 만드는 사람들도 다 하나하나의 충분한 자격이 있고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경계를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박수를 또 치고 박수를 박수는 생각하시고요. 저는 책 만드는 게 좀 더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그게 취미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 취미 뭐야? 그러면 나 책 쓰고 만든다. 이렇게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시장도 커지고 다가오는 사람들도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책의 영역이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이렇게 뭐 텍스트를 접한다거나 이미지를 접한다거나 하는 게 그 모바일로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보통은 이거로 지금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책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 중에 책을 굳이 읽지 않아도 마치 읽은 것처럼 해주는 게 되게 많아요. 물론 팟캐스트에도 이렇게 요약을 해주는 게 있고 뭐 블로그나 이런 데도 책을 요약해가지고 그쵸. 마치 읽은 맞아요. 것처럼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큰 의미에서 보면 나쁘진 않은데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흥미를 느낀 사람이 책을 손에 잡는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가진 지금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다는 거. 네. 텍스트를 안 읽진 않아요. 텍스트는 어쨌든 스마트폰으로 그쵸. 접하고 네. 뭐 사실은 카톡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도 다 텍스트잖아요. 그러면은 활자는 많이 읽는데 책으로 출판된 걸 거의 읽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이 정확한 자료는 기억 안 나지만 2015년인가 14년 기준일 건데 우리나라 인구의 70%가 1년에 책을 2권 이하로 읽는데요. 아, 정말요? 그러면은 충격적이네. 나머지 30%를 놓고 봤을 때 책을 읽는다고 하면은 보통 1년에 한두 권 읽지는 않거든요. 많이 그쵸. 읽으시는 분들은 저기 우석훈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책 100권도 읽는다고 그러시니까 그런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런 분들이 일정 부분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한 명이 읽는 책이 그거보다 더 작다는 그러네요. 얘기예요. 차가 네. 너무 큰데요. 와, 음. 비니빔 부익부가 보이는. 책에서도 네. 나갔다 하면은 책 한 권씩은 사거든요. 저는. 그러니까요. 이게 돈이 이제 한 달에 내 생활비에 돈을 또 도서비에 얼마나 빠질까 걱정될 정도로 책을 많이 사는데 한 달에 한 달이 아니었지 1년에 두 권이었나요? 한두 권. 근데 또 생각하면은 진짜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제 동생만 사람들도, 봐도 그래요. 제 주변 봐도 그리고 제 과거도 보면은 잘 안 읽고. 네. 책을 안 읽는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닌데 네, 나쁜 건 그냥 아니죠. 그냥 이거는 바램 같은 거죠. 네. 책을 조금 더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종이가 내 손끝에 닿을 때 그 질감을 네. 조금 더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음. 그렇게 되면은 저는 출판 시장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뭐든지 한번 해보면 맞아요. 이거 텍스트를 넘기면서 한 장씩 읽을 때 그리고 그렇죠. 되게 한 번 더 읽고 싶은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서가 아니라 손으로 접어가지고 맞아요. 그럼요. 이렇게 놔둘 때 손으로 밑줄 치기도 하고 이런 느낌에 대해서 한번 뭔가 맛을 들이게 되면은 그 행위는 계속 반복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가 좋아했던 행동을 반복하는 게 본능에 가까운 거니까 그렇게 되면 출판 시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맨날 영화 시장이 되게 부러웠던 게 음. 저는 영화를 어느 순간부터 되게 안 보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티켓 모으고 포스터를 연도별로 모을 정도로 와. 엄청 많이 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책 읽을 시간도 없는데 무슨 영화야 이러면서 책을 더 많이 읽기 시작했는데 영화 시장은 물론 저는 이게 잘 모르지만 이렇게 퍽하면 돈을 올린다는 뉴스를 접한다는 생각이 너무 큰 거예요. 분명히 옛날에 조조를 막 5,000원에 예약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어머니랑 같이 보려고 예약을 했는데 막 얼마였더라? 되게 비싸더라고. 10,000원, 12,000원. 막 8,000원 이래서 네, 조조가. 8,000원이어서 그래서 너무 놀란 거죠. 어머니랑 저 볼 가격으로 16,000원짜리 책을 살 수 있는데 막 저는 이 생각이 너무 크니까 근데 그만큼 뭐랄까 봐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뭐랄까 믿을 수요가 구석이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그 금액을 올릴 배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되게 부러운 거예요. 일단 뭐 시장 경제의 논리가 가장 크고 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람들이 처음에 멀티플렉스가 출연을 했을 때 이 친구들이 되게 싼 가격에 다양한 영화를 같은 공간에서 향유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처음 나왔을 때 좀 식자들 그러니까 이 방면에 연구를 한 학자들은 사실 경계를 하긴 했어요. 저 친구들이 어느 영역을 차지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단단해지면 틀림없이 책 가격을 올릴 것이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초창기니까 사람들이 일단 편리함에 매몰돼 있기도 했고 그 친구들이 열심히 힘을 쓴 그 저명한 언론인이나 뭐 정치인들이나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 우리가 충분히 조절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괜히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말은 지키면서 되게 편법으로 많이 영화비를 조금씩 올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작년부터는 이렇게 자리별로 가격을 다르게 한다거나 그래요? 자리 비행기 표 사듯이 맞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리별로 가격을 다르게 한다거나 네. 그게 실질적으로 저는 영화비 오르는 것 자체는 크게 불만이 없는 게 영화비가 올라서 영화 시장으로 다시 선순환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맞아요. 여기도 근데 필요하다고. 근데 50% 이상의 돈이 실질적으로 멀티플렉스들이 가지고 가는 거고 그 멀티플렉스
우리가 소위 아는 멀티플렉스가 큰 3사가 3군데 있는데 그 중에 2군데는 하나가 뿌리가 같고 나머지 한 군데는 일본 자본으로 이렇게 탄생된던데 거기 3군데에서 가지고 가는 영화 시장의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쵸. 2차 시장, 3차 시장 가더라도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화를 많이 보고 1000만 이상 보는 영화가 많이 탄생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화 시장으로 유입된 돈이 옛날만큼 많으냐, 그리고 양질의 영화를 생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느냐, 이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볼 영화, 아까 말씀하셨는데 잠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책 볼 시간도 없는데 영화를 보느냐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 어떤 컨텐츠에서 얻어내는 깊이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나 이런 문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책보다 가볍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책보다 무거운 영화도 얼마든지 있고 충분히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영화도 있는데 그런 영화들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느냐의 문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어쨌든 이게 너무 시장 경제 쪽으로 돌아가다 보면은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를 만들어야 돼요. 많이 보는 영화는 엄청 좋은 영화보다 나쁘지 않은 영화에 가까운 거거든요. 잘 팔리는. 네. 잘 팔리는 재밌. 사람들이 익숙함이라는 데 기대가지고 원래는 맞잖아요. 굿을 택하는 게 맞잖아요. 굿을 그쵸. 택하는 게 많은데 사람들이 대부분 나빼드를 택해요. 나쁘지 않으면 되지. 그럼 그런 영화들이 대부분 1000만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돈이 되는 영화, 나빼드한 영화, 이런 게 계속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쨌든 영화 시장도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갑자기 영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어쨌든 영화 쪽에도 제가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창작자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도 창작자인 거잖아요. 책도 그렇고. 근데 그걸 표현하는 물질이 다른 거고. 근데 그게 창작자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제도도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지만 제도도 사실 약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진짜 실질적으로 창작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울타리 같은 게 정확히 있으면 계속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영화도 계속 상업적인 쪽으로 더 나가는, 빠지고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중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경제 논리이긴 한데, 시장경제 논리 쪽에서 거기 일단 파이가 작은 거랑 그 파이를 특정 사람들만 먹는 거랑 나눠 먹는. 나눠 먹는 것 자체도 특정 사람들만 먹는 거랑, 이번에 소위 말하는 작가들, 영화 쪽에서도 사실 시작은 작가들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시나리오 같은 거 작가들이 많이 하는데 거기 일단 버짓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그 버짓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분배거든요. 문제는 분배거든요. 좀 더 크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영화 시장만의 문제에 국한된 건 아닌데 우리나라도 지금 어쨌든 3만 불 가까운 국가잖아요. 네. 3만 불 가까운 국가는 4인 경제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1억 2천이에요. 그럼 작은 돈 아니거든요. 맞아요. 연봉 1억 2천으로 4인 가족이 영위하기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꽤 풍족한 돈이에요. 네. 근데 다들 살기 힘들자고 하잖아요. 그거는 한쪽에 분배 편중돼 문제. 있고. 분배의 문제인데 이걸 다시 영화 쪽으로 돌리면 대본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영화가 아니고 드라마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그 작가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이번에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에도 회당 1억 이상의 돈을 받거든요, 작가님이. 아, 작가님이요?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최현희 작가인가?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장준환 감독, 장준 감독 와이프. 그분도 어쨌든 스타 작가잖아요. 그분도 회당 거의 이렇게 돌아가고 하니까. 그게 공평하게,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고, 버짓이 더 네, 커져야 되는 게 그런 맞아요. 상황이라는. 그러니까 그 정도 글 쓰는 분 1억 받아도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분들이 그쵸. 많아야 될 먹고, 그럴 만큼 큰 돈이 이렇게 유입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위에서 이렇게 제작자나, 영화 보면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되게 특이한 게 있는데, 투자자를 쓰는 거예요? 투자자를 제일 앞에 쓰잖아요. 이렇게 맞아. 시네마 서비스, 맞아. 외국 영화는 안 그러거든요. 네. 본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그게 그만큼 시장경제 논리로 돌아가는 거라서 그 투자사들이 돈을 가지고 가는 건 맞는데 너무 큰 돈을 가지고 가고 그쵸. 배급사들이 돈을 가지고 가는 것도 맞는데 너무 큰 돈을 가지고 가고 맞아요. 창작자들은 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너무 작은 돈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네. 네. 씁쓸함만 남기는 아닙니다. 코너인데요, 이번에.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씩 거. 좋아지고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 점점 맞아요. 많아지면은 그게 힘이 되는 거니까. 예전에는 언론에서 편중된 보도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인터넷도 뒤져보고 인터넷에서 읽으셨으니까 아마 말씀을 꺼내셨을 텐데 이렇게 균등하게 적용이 되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조금씩 뭉쳐가지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이 얘기는 안 하기 좋겠다. 어쨌든 네. 다음 질문. 응?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출판도 스타 작가님처럼 작가가 많이 돈이랄까? 자본을 남겨서 다음 작품을 낼 때까지 돈 걱정은 좀 없이 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잘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다음 작품을 낼 정도의 삶은 영위가 돼야지 이게 그쵸. 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 되면 결국 이게 일에 빠지 내일이 시작하게 아니었다. 되고 네. 그래서 알바하고 취직하면서 다시 사라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죠. 저희도 너무 그렇게 안타까워요. 됐으면 합니다. 작가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죠? 무서워. 책을 내실 때, 네. 첫 책을 내실 때 너무 모든 걸 쏟아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저 그러고 있는데 이미 저희들 한 권씩 다 꽤 있어서 다행이네. 당신이 가진 게 1부터 10까지라면은 저는 첫 책은 1, 2, 많아도 3 정도 진짜 많으면 5 안쪽으로 했으면 좋겠는 게 한 2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번아웃이 나와요. 모든 걸 쏟아붓다 보니까 다음 책 내는데 되게 번아웃이 나오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검열. 첫 번째 때 자기가 가진 모든 콘텐츠를 쏟아붓다 보니까 그쵸. 두 번째 책을 못 내요. 낼 게 없는 거 주제가.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작가 중에 덕후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을 되게 좋아하고 나름의 존경을 염을 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가진 많은 컨텐츠 중에 하나를 부풀려가지고 그거로 책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음 자기가 가진 걸 또 낼 수 있고 또 가진 걸 또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게 탤런트가 되게 많은데 그거를 한 권의 책에 쏟아붓다 보면은 축약하게 되고 원래 가진 아름다움을 충분히 못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색이 섞이면 마지막에 남는 게 검정색이 돼버리잖아요. 빛도 여러 개가 섞이면 결국엔 흰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각자가 가진 색깔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가진 다양한 색깔을 하나씩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게 또 독립출판의 매력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틀린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기성출판물의 편집자를 거치게 되면은 내가 되게 애매한 색깔을 내는 거예요. 막 아까 말씀한 코발트 블루. 요즘 대세가 블루인데 코발트 블루를 낸다. 안 돼. 이거 블루로 바꿔. 근데 독립출판물은 그냥 코발트 블루 내도 되거든. 그쵸. 내버리면 되거든. 본인이 내면 내 되니까. 거니까. 내가 내고 싶으니까. 그럼 틀린 게 아니고 네. 다른 걸 뿐이고. 다른 거고. 그걸 갖다가 좋아해주는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쌓아가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도 있는데 다음 책을 못 내는데 저는 경제적인 측면보다 가장 큰 이유가 본인의 어떤 그 감정의 고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경제적인 측면이 그렇게 정말 힘들었다면 첫 번째 책도 못 냈을 거거든요. 첫 번째 책은 어떻게든 짜내서 첫 번째 책을 내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렇게 창작을 할 수 있는 컨텐츠만 있으면 어떻게 짜내든 두 번째 책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게 팔리든 안 팔리든 간에. 그리고 그게 쌓이다 보면은 충분히 내공이 단단해지고 그러면은 네, 점점 이렇게 책 내는 것도 수월해지고 그리고 이 코드가 맞아가지고 많이 찾는 독자들이 많이 찾는 책을 언젠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작가들도 사실은 잘못된 작품을 내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작품이 잘못된 건 없으니까. 다만 그런 거 책방별로 이렇게 다른 책이 많이 팔리잖아요. 책방별로 어디는 뭐 리누 작가 책이 많이 팔리고 어디는 지연 작가 책이 많이 팔리고 이게 그 작품이 잘못했던 것도 아니고 그 책방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맞아. 그냥 그 책방에 찾아오는 손님들과 그 작품이 잘 맞는 거 그런 게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내가 여러 가지 색을 이렇게 하나씩 내다 보면은 그게 또 코드가 맞아 떨어지면은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다음 책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작가님들 책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한 70% 정도 완성돼도 냈으면 좋겠어요. 되게 무서운 행위인데 그거. 되게 저는 이거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아직 준비하고 있는 단계니까. 근데 엄청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기성책에 뒤처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그쵸. 근데 이제 생각나는 이야기들은 되게 많은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그거를 기승전결에 따라서 딱딱딱 나누고 막 교훈까지 넣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야기가 너무 처음 그 날 것이랑 교정된 거랑 너무 느낌도 다르고 문제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져서 이게 내가 읽어도 재미가 없는데 독자들이 읽으면 이게 과연 재미가 있을까? 그 부분도 되게 고민이 됐었고 계속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작업을 손도 못 대겠고 이거를 기간을 언제까지 잡아서 나는 책을 완성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만 그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인디자인에 또 앉히고 판형을 또 정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다 끝까지 완벽하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지는 것도 있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왜냐면 친구들도 지연 작가님도 그렇고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도 막 보여줘요. 제가 하는 걸. 근데 괜찮아 그냥 해 이렇게 하는데 저 혼자 괜히 강박증 같이 아니야 근데 이거 너무 내용이 가벼운 것 같아. 항상 이러고 너무 가볍고 재미도 없고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자격지심이 있었나 봐요. 제가 진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빨리 내라. 왜냐면 소재도 되게 많고 작업하고 있는 양도 만만치가 않아요. 맨날 그림을 완성을 하니까. 근데 책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책이 고치고 고쳐도 어쨌든 책을 만들고 나면 아쉬운 부분이 보이고 어쨌든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맞아요. 저는 그럴 걸 알고 그냥 냅니다. 그때 가가지고 이거는 너무 심했던 거는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거 적어두고 그 다음 책에 반영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그 책을 이 책 아직 나갈 때가 아닌 것 같아라고 명명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숙성시키고 숙성이 아니라 이제 거의 약간 곰팡이가 서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래서 빨리 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저도요. 저도 이제 그냥 마음 가볍게 갖고 진짜 화이팅. 그냥 제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림책 하면은 무조건 커야 되고 무조건 양장해 무조건 꽉 채워서 올 컬러 그림에 무조건 내용은 교훈이 있어야 하고 기승전결에 등장인물도 여럿 나와야 되고 기존 책이 그랬다는 얘기죠. 계속 봤던 책들이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근데 서점 돌아다니면서 보면 글도 없는 책도 되게 많고 그림도 단색인 것도 있고 배경이 아니면 없는 것도 배경이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펜으로만 그린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고정관념에 내가 잡혀서 내 책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요즘. 그래서 다시 작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굳이 상대평가로 안 가고 절대평가로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어느 점수 이상만 넣으면 충분히 내도 되고 비교를 한다면 대부분 이제 자기보다 좋은 점수를 받았거나 그런 걸 맞아요. 비교를 하는데 그런 분 책 대부분 뒤져보면 첫 책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공중근의 그 의상 거의 지금 강박을 고쳐주고 계셔. 힐링. 거의 그러면 우리 질문을 거의 다 답을 해주셨어. 자, 또 다른 질문. 할게 없는. 저 여쭤볼 게 있어요. 그 사장님께서 만약에 네. 책을 만드신다면 네. 어떤 책을 만드시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생각은 많이 하는데 사실 좀 있어 보이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건 있어 보려고 하는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꿈인 거니까. 아직은 이렇게 제가 할 말보다 들을 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열심히 책을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방을 하다 보면 책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훌륭한 책 같은 것도 정말 그러니까 절대적인 훌륭함보다는 저한테 되게 훌륭하게 와닿았던 그런 책 같은 경우에도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은 뭐 창작력이 안 솟고 친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거고 이것저것 내고 싶긴 한데 저는 그냥 기획만 이렇게 몇 개 했던 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옮기진 않았지만 약간 그런 거? 저 뭐지 예전에 베르베르베르나르가 쓴 책 중에 그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인가 지금 잘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맞아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단어를 이렇게 탁 던지면은 저만의 해석을 막 오, 그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악마의 사전?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단어 자체를 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보통 사전적 의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뭐 물이라고 하면은 뭐 H2 뭐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목마를 때 마시고 정말 좋아하고 하루에 2리터씩 마시고 정말 좋아. 근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사장님 진짜. 그 유머 센스로는. 그렇게 쓰는 거랑 네. 그다음에 잡지 같은 걸 내고 싶어요. 진짜 잡지 같은 거. 정말 잡스러운 내용 잔뜩 넣어가지고. 그런 거, 뭐, 매달은 힘들어도 한 2달 한 번씩 나온다고 치면은. 2달도 매일 쓴답니다. 원래. 아니, 여러 명하고 같이 해야죠. 그건 혼자서 하면 잡스럽지가 않잖아요. 혼자 쓴다는 줄 알았어. 정말 잡스럽게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발로 그린 그림만 잔뜩 넣는다거나. 나쁘지 않아. 내 컷마나 이상한 거 막 들어가 있고. 그리고 주제를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주제, 뭐, 똥 이런 거 던진다거나. 그러면 그거 약간 화장실에서 읽어도 좋을 만한 잡지. 그런 거를 해서 만드는 것도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이 할 사람들 있으면. 그렇게 해서 뭐, 아니면 진짜 뭐지, 막 그거. 좀 이건 아니까 성인물이네. 넘어가죠. 네, 그런 거 하고. 그다음 소설 같은 것도 생각은 해봤는데, 네, 생각만 하고 있지 사실 실행에 옮기진 않고 있어요. 사실 뭐, 그거 말고도 바쁘기도 하고, 아직은 조금 더 책 읽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의사쌤한테 빨리. 이건 모두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철학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 아니면은 자기만의 뭔가 살아오면서 많이 느꼈던 거?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작가님들의 그런 작업 철학? 그런 게 어떻게 되시나 저는 너무 궁금해요. 작업 철학. 지은 작가님. 저요? 작업 철학. 그냥 철학이라고 해서 되게 어렵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따뜻함을 느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거. 저랑 비슷해요. 그래서 포은 출판사. 저는 제가 만들고 싶은 책을 만들어요. 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철학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 나의 포근했던 아현동 책을 내고 그 다음 책을 뭘 할지 엄청 고민이 많았어요. 네. 이게 되게 약간 비슷하게 아현동 연남동을 할까? 막 이러면서 안 나왔던 내용들 뭐 마포구 막 이런 거 할까? 연남동. 연남동 막 맛집도 많고 막 이러니까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아빠랑 저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아빠랑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들은 이제 집에다 포스트잇으로 벽에다가 막 붙여두거든요.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주제로도 해보고 싶다. 근데 아빠가 꼭 그런데 네가 첫 책을 그런 식으로 냈다고 해가지고 꼭 그런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 얘기도 맞네 이러고서는 이제 좋아하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 책을 전혀 상관없는 햇빛 주제를 잡아서 정말 진짜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를 주제로 맞아요. 잡아서 작업을 했어요. 근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연 작가님께서 햇빛을 진짜 좋아하시는 게 만날 때마다 이제 사진기를 항상 갖고 다니세요. 그리고 이제 같이 막 걷다가 뭐 작가님 어쩌고저쩌고 뭐 아까 빵 너무 맛있었어요 막 이러고 저 혼자 얘기를 하고 있으면 같이 잠시만요 찰칵 이러고 사진을 이렇게 근데 찍는 데를 딱 보면 저는 일상에서 그냥 지나쳤던 건데 거기 진짜 이쁜 그 풍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를 발견하는 능력이 있구나 그거를 깨달았죠. 그땐 책을 기획할 때여가지고 막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 텀블벅에 나온 그 엽서가 그렇게 탄생한 애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누군데게 친하신가 봐요. 저희가 그 야작을 1년 동안 했던 사이라서 이제 1년간 같이 생활을 했고 서로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게 많습니다. 비하인드 이거 한 2-3시간은 돼요. 저희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네네네, 아직까지는. 지켜줘야 돼요. 작업 철학이 있으신가요? 그래지만 작가님? 아, 저요? 옆에서 보기에는 되게 완벽주의세요. 어. 와, 진짜 그 지금 소설을 집필을 하고 계신데 집필이란 표현 너무 과하고. 네? 작업? 쓰고 있다가 이제 책을 진짜 많이 읽으시는 거예요. 막 맞아. 그 옛날 개화기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괜찮은가? 네? 개화기 때 하고 책을 있어요. 읽으시는 네, 개화기 네. 배경을 하셔가지고 그 배경으로 소설을 집필을 하시는데 맞아. 그때 사전조사를. 있었던 사전조사를 거의 지금 한 달이 넘었죠? 2달 두 다 달.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와. 진짜 정리 다 해가지고 나는 한국서 시험 보는 줄 알았어. 다 그 소리 하더라고요. 한국사. 그래서 그런 완벽주의 속에서 나오는 그 문장들이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근데 원래는 좀 완벽히 안 하려고 노력을 했던 좀 시기가 있었어요. 나도 좀 느슨하게 살고 싶다. 네. 내일 뭐 하지? 지금 뭐 하지? 좀 이따 뭐 하지? 이 생각을 안 하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한번 실천을 해봤는데 그냥 성격이 지연 작가님도 좀 아시잖아요. 맞아요. 성격이 그런 사람은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냥 나 자신을 책찍질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고 그걸 안 하면 더 불안해져서 저는 별다른 건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자존감이 높아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저는 제 스스로 안 하면 불안해하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이거 해 이렇게 막 엄청나게 정해놓진 않아요. 불안해서 할 걸 알아서. 근데 다만 지키려고 하는데 두 가지는 일단 이게 양으로 질을 평가할 순 없지만 일단 되도록 회사원들처럼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서 네,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몇 시간은 하루에 글을 써야지. 근데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하신, 아까 너무 깜짝 놀랐는데,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님도 하루에 한 3시간인가? 2시간만 쓰고 안 쓴대요. 아, 정말요? 되게 네. 일찍 일어나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막, 쓰고 싶어도 안 쓴대요. 다음날 그 기분을 이어서 쓰기 위해서. 근데 저는 생각을 숙성시 이거를 깊이 제가 이제 넣어놨다가 다시 꺼내면 발전이 네. 돼 있고. 그래서 어떤 의도에서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쫓아올 수 없는 걸 알기에 저는 그냥 회사원처럼 쓰면 그걸 다음날 또 고쳐서 쓰면 괜찮아지겠지 그런 믿음으로 회사원처럼 그 회사원들 일하는 만큼은 책상에 앉아있자 좀 주의고 두 번째는 약간 글도 되게 경제성을 따져야 된다고 해야 되나? 제가 그러니까 책이 긴 건 좋아하는데 글이 긴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중에 정유정 작가님 책이 되게 간결한데 속도가 되게 빠르고 되게 뭐랄까 흡입력이 좋아요. 근데 그 작가님 어렸을 때 막 글을 썼던 걸 삼촌인가? 어떤 사촌 오빠한테 보여줬는데 뭐 제가 정확한 문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막 겉멋든 글 쓰지 말라고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10몇 살 때셨어요. 저는 그 말 때 그 말 들었으면 울었을 것 같은데. 겉멋든 네, 근데 그 말 보면서 그치 내가 원래 그러잖아요. 진짜 마음에 와닿는 말은 꾸며진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건데 가슴에 와닿는 거라고 해서 그렇게 좀 내가 하려는 말을 좀 부풀려서 이쁘게 포장하려고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뭔가 한자가 하나 더 들어가면 글이 멋진 것 같고 여기서 뭐뭐 하게 만들 수 아니했다 막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쓰고 싶은데 그래 글도 읽었을 때 경제력이 있어야지 하면서 좀 줄이려고 하는 편입니다. 신영복 선생님 글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요? 신영복 선생님이라고 지금. 알겠습니다.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는 나무야 막 이런 책들 보려고 그랬는데 이 책들 보긴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살아계시지 않죠. 그 단어가 너무 쉬워요.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이 보통 글을 쓰면은 한자어를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전을 옆에 동반을 하고 써야 글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맞아요. 물론 몇몇 작품에는 되게 어려운 글도 있는데 대부분의 글이 뭐 사실 감옥으로부터 사색도 그렇긴 하지만
단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같은 단어라도 실린 무게가 한 바퀴 돌아온 느낌 있죠. 어중간하게 간 게 아니고 다 모든 걸 겪어보고 결국 택한 게 이 단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단어를 택한 게 아니고 모든 걸 겪어보고 결국 택한 단어가 이 단어다라는 느낌이 글 마디마디마다 약간 새겨져 있어가지고 저는 그 본인이 쓰시고 싶은 글이랑 약간 와닿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돌고 돌아. 왜냐면 되게 웃긴 게 저도 글을 일단 써놓고 저녁이나 다음날 다시 고치기도 하는데 뭐를 써놓고 이 감정을 그대로 쓰다가 뭔가 아니야. 그래서 그걸 그대로 놔두고 아래 다시 써요. 근데 이게 한 3-4번을 다시 써도 결국 맨 처음 쓴 게 다시 나기도 하고 고쳐봤다. 근데 왜 고쳤을까 해도 나중에 또 고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닌 게 어쨌든 그 과정을 다 담았잖아요. 네. 그 과정을 겪고 난 뒤에 택한 단어가 그게 진짜 본인의 단어가 되는 거고 똑같은 단어를 써도 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색을 하고 쓴 단어랑 그냥 가볍게 쓴 단어랑 와닿는 깊이가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멋지신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이렇게 게스트분 모시고 네.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네. 너무 좋아요. 맨날 게스트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을 고정으로 고정기. 저희 멘토 거의. 이 선생님 저희 누구죠? 본편분의 의사 선생님. 이라부 선생님. 이라부 선생님. 그러니까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셨더라? 네, 김창식이요. 아니었어요 그거. 이상명 사장님. 이라보 사장님. 이라부 사장님. 진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아유,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많이 배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대화가 깊이 있어서. 맞아. 대화가 깊이 있었어. 네, 저희 소감은 뭐 동일한 것 같으니까 네, 사장님이 사장님. 오늘 어떠셨는지 한 번만. 네, 즐거웠고요. 일단은 즐거웠고 그냥 뭐 사실 준비가 너무 없이 와가지고 되게 죄송한데 아닙니다. 제 탓이 반이고 이거 질문지를 오늘 준 이분들도 잘못이 있으니까 공동 잘못으로 다 같이 카레를 먹으러 가는 걸로 하죠. 좋습니다. 오늘 진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걱정도 잠시 오히려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다음 주에는 이 영화를 좋아한다면 이 책이라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삭바삭한 크래커스 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